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후루카와 다케시의 일찍 일어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일어나겠다는 결심을 아마 살면서 몇백 번, 몇천 번 더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 책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여유 있고 자기가 원하는 하루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허둥지둥 회사를 출근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아침에 식사도 하고 커피 한 잔도 즐기며 출근 러쉬아워를 느끼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7시에는 일어나야지 생각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 기본적으로 새벽 한두 시에 자게 된다면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여유를 가지고 살기 위해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 30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면 평소보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루를 잘 살았다는 뿌듯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 뿌듯함은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선순환을 알아도 행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자 후루카와 다케시는 습관 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목표도 이루고 업무 성과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찍 일어나 원하는 것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맞춤형 성공 습관 시간표와 일찍 일어나는 기술을 실천해가며 그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했고 수십만 블로거들의 공감을 얻어 2006년 습관 바꾸기를 목표로 하는 습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현재 습관 컨설팅 주식회사는 기업 연수, 강연, 개인 컨설팅 등을 통해 50만 명이 넘는 일본 기업인들 및 회사원들의 습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두서없이 일하다 보니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김 차장 사례와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 늦게 일어나고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광고회사 박대리, 마지막으로 평일엔 술자리로 주말엔 아이들과 노느라 자신의 삶이 없는 대형 제약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홍 과장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3명 모두 저자가 말하는 일찍 일어나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책의 끝에서 자신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생산성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직접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일찍 일어나는 기술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잠드는 시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저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찍 자야 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도 개운하다고 느끼지만 우리 몸은 수면 부채, 수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하는데 4, 5시간밖에 자지 못했다면 한두 시간을 잠의 빚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수면 부채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자기에게 맞는 적정한 수면의 양을 찾고 지키라고 합니다.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라고 하며 저자는 9시간이 자기가 집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수면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8시간 정도가 저에게 맞는 수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맞는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수면 부채가 쌓인 상태로 일하는 것은 음주 후에 일을 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수면 시간 자체를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 번에 한 가지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야지,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해야지 등의 2가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일단은 일찍 일어나는 데 집중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네 번째 단계는 센터핀을 지키라고 합니다. 센터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지킬 규칙과 행동을 정하는 것이고 선순환 습관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최대 늦게 자도 11시 안에는 자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몇 시에는 자야 하는지를 센터핀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일찍 자기 위해서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센터핀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외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회식, 친구와의 모임, 문화생활, 자녀의 픽업, 집안 행사 등이 해당이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예외적인 상황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3일 이상 지속되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정한 계획을 3주 동안은 잠자는 시간을 우선시해서 진행하고 넷째 주부터는 일어나는 시간을 우선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이상적인 생활 습관과 그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직접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아침형 인간이 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현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일일이 적고 비교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일찍 일어나는 기술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 중 고밀도 업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의 도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보이나 퇴근을 늦게 해서 집에 늦게 가게 되고 보상심리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다 보면 늦게 자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늦게 일어나고 일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해서 또 늦게 퇴근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 퇴근 시간을 사수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극한까지 높이는 업무 방식으로 높은 집중력과 정밀한 우선순위 설정을 바탕으로 한 버리기와 효율화 등이 고밀도 업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고밀도 업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근 시간을 무조건 사수하라고 합니다.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절박함, 불안감, 자기 혐오감 등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업무 기술을 위해서는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잠을 잘 자고 와야 하는데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짜증이 나고 일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면 시간을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만 알고 있는 완벽주의를 버리라고 하는데요. 마감 일정에 다다르게 프로젝트를 끝내면서 만사를 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자세히 뜯어보면 그 시간이 모두 생산적인 일을 한 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완벽한 것을 추구할 때 역시 자신이 집중을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려면 3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3개월 정도는 체득해야 습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총 4번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주까지로 반발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만두고 싶은 충동이 오는 시기로 침대에 눕는 시간을 30분씩만 앞당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10분이라도 일찍 잤으면 인정하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불안정기로 4주에서 7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잠자는 시간을 유지하며 일어나는 시간을 슬슬 당겨야 한다고 하는데요. 늦게 자도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며 그랬을 때 일어나는 수면 부채는 주말을 활용하거나 다음날 채우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정기입니다. 8주에서 10주로 목표치에 최대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안정화되기는 했지만 습관이 되지는 않아서 언제든지 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이며 11주에서 13주는 권태기 시기로 질리는 시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정 부분 지나면 다른 목표를 또 세우는 것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새해만 되면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지각할 때도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우리는 결심이라는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바로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고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아침형 인간이 올빼미형이나 저녁형 인간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어서인지 오늘의 책을 소개하면서 더욱 피부로 와닿았던 문장들이 많았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10분이라도 일찍 자고 10분 일찍 일어나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일찍 일어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면 10분, 단 5분만이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후루카와 다케시의 일찍 일어나는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